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천제 안주인 고영숙이에요.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났고요.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입니다. 24절기 중에 19번째인 입동에는요, 붉은 팥으로 시루떡을 만들어서 곡간, 마루, 외양간에서 고사를 올리고요, 겨울 반찬인 김장을 하는 시기죠. 오늘이 입동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둘러보는 조선의 법궁, 경복궁은 가을 정취가 만연합니다. 지난번에는 인원산 자연 성물에게서 충만한 기운을 받으셨으니 오늘은 경복궁의 가을 빛깔에 젖어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경복궁은 1395년 태조 4년에 창건,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868년 대원군 때 증건했죠. 경복궁은 정문인 광화문, 동문인 건축문, 서문인 영추문, 북문인 신무문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서문인 영추문으로 입궁하겠습니다. 영추문은 동천제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문인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오랫동안 닫혀 있다가 며칠 전에 열렸고요. 오늘의 주제인 가을 빛깔 경복궁을 북돋워주는 의미인 가을을 영접하는 문이니까요. 동천제 안주인이 오늘은요, 긴 세월 자존감을 드높이며 경복궁을 지켜온 나무가 가을빛에 스며드는 모습을, 조선시대 궁궐 안에 꽃과 과실나무를 챙기던 관아인 장원서의 관리가 된 양 의기양양하게 궁궐의 숲으로 안내할게요. 궁궐의 정원은 자연과 조화되려는 선조들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휴식과 유락을 위한 공간이 아니죠. 사색과 명상을 통한 수신, 독서 등으로 임금이 정사에 몰두할 수 있는 지혜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금님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치유 공간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궁궐의 숲, 나무에게서 삶의 지혜도 찾아보실까요? 나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과 화합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쉼없이 키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는 한반도에서 1천여 종이 살고요. 궁궐 속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100여 종이 살고 있대요. 자,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드물게 사계절을 보유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궁궐에 나무가 없다면요. 자, 오늘 우리는 궁궐을 빛내는 대표적인 나무들 중 가을 빛깔을 느낄 수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시죠. 궁궐은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다르죠.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나무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결실은 지난 겨울에 눈더미가 뿌리를 덮어주고 봄날의 나뭇가지가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여름날의 비바람이 단련시켜서 담백한 가을 햇살이 정성스레 다듬는 것이겠죠. 가을이 되면 가보고 싶은 곳, 자, 경외로운 누각과 향원정 정자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선경에 가까운 비경을 만들어내는 경복궁. 자, 여러분, 경복궁 속에서 결실을 상징하는 감나무부터 만나보실까요? 감나무꽃 정말 담백하죠. 감나무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입니다. 경복궁 건천궁의 장안당 넓은 뒷뜰에는 오로지 한 그루의 나무 고종씨가 살고 있어요. 고종임금이 좋아해서 고종씨라는 이름이 붙었던 곶감나무를 건천궁을 보고 나던 2007년 경남 산청에서 옮겨왔대요. 고종 임금님도 감나무를 대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걸까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자, 나훈아 영의 작품 홍시입니다. 감은요, 사람의 숨소리, 말소리, 그리고 발소리를 듣고 맛을 낸다고 하죠. 경복궁 내 여러 곳에
감나무가 살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자, 교태전 뒤뜰 아미산 위에 감나무를 보세요. 까치들이 그 속에서 살아요. 까치가 물고 가다 제 앞에서 흘린 감 보세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당나라의 문인 단성식은요, 감나무를 7가지로 예찬했대요. 오래 살고 넉넉한 끈을 만들고 새가 집을 짓지 않고 벌레가 나지 않고 가을 단풍 아름답고요, 열매가 만나고 잎이 큼직하여 글씨를 쓸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이토록 웅대한 열매 감의 종류는요, 무려 200여 가지랍니다. 여러분, 산수유예요. 영추문 입구에서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갸름한 오이씨 같은 열매가 톡 하고 터질 듯한 선홍빛으로 물들었어요. 그이 바로 산수유입니다. 이 산수유 열매는요, 약재인 것을 잘 아시죠? 남자에게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라는 산수유. 임금님도 드셨겠죠? 수정전입니다. 세종대의 집현전, 거기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공간이죠. 수정전 부근에 우람한 말채나무가 살고 있어요. 1999년 경복궁 복원공사 때 수정전 월대 앞 계단 사이에서 잘 자라든 여든 살든 말채나무를 잘랐을 때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대요. 이에 문화재 청이 제시한 전각 가까이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나마 수정전 앞 골 내각사터였던 잔디밭에 남은 말채나무 2그루가 아름드리로 잘 자라 수정전의 운치로 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웅대한 은행나무 보세요. 경복궁 곳곳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가장 부자일까요? 돈나무를 많이 모으면 무슨 나무가 될까요? 네, 은행나무입니다. 독일 괴테는요, 유난히 은행나무를 사랑했대요. 은행나무 수명 1000년입니다. 그런데 양평의 용문사 은행나무 1100살이 넘었대요. 자, 은행나무의 용도는 아주 다양한데 특히 소반이 가장 적합하대요. 여성들이 음식상을 차리고 운반하기 좋은 크기의 가벼운 재질이라서요. 자, 여러분, 화살나무 보세요. 감히 달을 먹을 수 있겠어? 화살나무가 토끼 등 초식동물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나뭇가지에 화살 날개 모양의 코르크를 붙여놓은 거죠. 영추문 쪽에 정말 보기 드물게 크고 동그란 화살나무가 있어요. 빨강 단풍색이 정말 아름다운 나무예요. 지금 단풍이 절정입니다. 그에 대결하듯이 복자기 나무의 단풍색 좀 보세요. 고궁박물관 마당에서 의젓하게 자라는데요. 복자기처럼 아름다운 단풍색 또 있을까요? 정말 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극치 같아요. 자작나무가 백색미인이라면 복자기는 주홍미인 같아요. 여러분, 단풍은요, 나무들이 겨울을 지낼 동안 영양분 소모를 극소화하는 자연의 이치가 숨어 있죠. 이별보다 강한 것은 새로운 사랑. 내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뽕나무입니다. 영추문에서 경회로 방향의 녹지에 아주 늠름한 뽕나무가 살아요. 삼국지 만조에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서 옷을 해입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뽕나무 유래는 사만시대 이전인 것 같아요. 자, 뽕나무는요, 뿌리, 껍질, 열매, 잎 모두 약재로 쓰이는 귀한 나무죠. 세종 5년에 잠실 담당 관리 보고에 경복궁에 3,590그루의 뽕나무가 있다고 했대요.
야, 궁궐이 온통 뽕나무 밭이었겠죠? 와, 자, 여러분 드디어 왕이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에 왔어요. 경회루는 국보 제 224호입니다. 인왕산 물이 경회루를 건너 영재교를 지나 청계천으로 빠지죠. 경회루 연못의 인공수민 만세산의 소나무 숲, 버들과 어우러져 아름답죠. 경회루 주변의 능수버들, 왕버들 보세요. 이들은 참 복도 많아요. 가지가 굵고 튼튼해요. 늘어지지 않는 왕버들, 수백 년 동안 아름드리로 자라면서 모양새가 웅장하여 버드나무 30여 종 중에서 왕으로 꼽히죠. 그리하여 이름도 왕버들. 그런데 진짜 버드나무 버들, 가늘고 휘어지는 가지는 실바람에도 하늘 그림으로 부드럽고 연약함의 대표 명사죠.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 주성분 추출되는 거 아시죠? 자, 신덕왕후가 태조 이성계와 조우할 때 버들이 등장하죠. 목이 마른 태조가 체할까봐 우물물에 버들잎을 띄워 올림으로써 그 지혜를 발휘한 그 지혜를 높이 사서 태조가 혼인하게 되었다는 신덕왕후. 고려 태조 왕건 부인 장화왕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교태전 보세요. 교태전 뒤뜰에 아미산 사단 화계인데요.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이고요. 돌, 연못, 무락, 연꽃형 수조, 굴뚝이 배치되어 있는데 육각형 굴뚝 4개는요. 목조 건축 흉내를 낸 벽돌 공법의 기와 지붕입니다. 자, 세자를 위한 공간이었던 자선당 옆에 자미당 터에 세 그루 살구가 단풍이 들었어요. 흰 꽃잎이 남분분 흩어지는 봄날 풍경도 그려보세요. 집경당 앞에 흥복전터예요. 상수리 나무가 살아요. 참나무의 대표 선수인데 정말 우람합니다. 정말 멋있죠. 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향원정, 연꽃 향기, 향원정, 이 취향교. 최근에 재건축 완료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1873년 고종이 건천궁 세울 때 건립한 2층짜리 육모정자 개인 공간인데요. 임금님 아래층은 온돌, 2층은 마루. 멋진 향원정 보시죠. 여러분, 응대한 오동나무 보세요. 옛 사람들은 붉게 물드는 단풍 보고 가을을 느낀 게 아니고요. 커다란 오동잎에 주절주절 떨어지는 가을비 소리를 들으면서 가버린 세월을 아쉬워했다는데요. 참오동나무는 다원형인 잎사귀 한 장으로 얼굴을 숨길 만큼 나무들 중에서 잎사귀가 제일 크죠. 오동나무 쓰임새는 여러 가지지만요. 검은고 재료가 으뜸이죠. 오동은 1000년이 지나도 가락을 잃지 않고. 느티나무 보세요. 경복궁 나무들 중에 황제입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우람하고 오래 살고 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입니다. 지복지 앞에서 온종일 햇님을 안으니 사방으로 넓게 퍼지며 잘 자랐습니다. 느티나무는 전국에 천연기념물 20그루, 보호수 7,300그루. 웅대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경복궁 궁궐에 스며든 가을빛깔 어떠셨나요? 엄마 품인 듯한 아늑함,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마음, 어쩐지 말을 시켜보고 싶은 나무들. 그렇군요. 자연의 품은 그냥 바라보는 경관이 아니라 보는 내가 스스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마음으로 느껴야만 누릴 수 있는 실체 일터이죠. 그들을 느끼기 위해서 가끔 자주 경복궁을 찾으셔서 그들 주변에 어떤 이웃들이 있는지, 나뭇잎은 때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꽃은 어떻게 피고 언제 지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무에게 말을 걸어보고 나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차츰 그 나무가 되어본다. 그리하여 나무와 자연,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계절의 향연 덕분에 여러분의 가슴은 행복감으로 가득 찰 거예요. 다음 시간에 멋진 풍경도 기대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드릴게요. 여러분의 나날이 맑고 향기롭기를 기원하는 동천재 안찐입니다. 감사합니다.